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요일 긴 연휴를 앞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인했어요. 양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불안 심리가 여전한 것도요, 나타났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엔요, 지수 분석과 함께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부문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요, 13포인트 0.7% 상승한 1947로 마감이 됐어요. 자,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지만요, 불안 심리도 여전한 것도요, 나타나고 있죠. 한 세 가지로 보면요, 금일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 외국인들이 2,300억, 기관이 2,400억대 매수를 보였고요. 개인들이 4,800억. 자, 최근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지수 상승폭을 보게 되면요, 4월 27일이죠. 외국인들이 193억, 그리고 기관들이 5,200억대 순매수를 보였을 때 33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또 4월 17일 날도요, 외국인들이 3,200억대, 그리고 기관들이 2,300억대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종합지수가 56포인트나 상승했죠. 그거에 비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에 비해서 지수가 13포인트, 그렇죠? 불안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금일 거래량이 19억 주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거래량 증가한 거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작다. 그것도 불안 심리겠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순환매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돌고 있죠. 금일은요, 낙폭 가대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조선이라든지 증권업종, 또 반대로 최근에 많이 오른 5G 통신 장비라든지 바이오주들은 오히려 약세를 모습을 보였죠. 순환매가 한 바퀴 돌면은 지수는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담적인, 그렇죠? 지수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갖고, 그렇죠? 개수적인 지수 분석을 해드렸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이 1849, 그렇죠?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고요. 또 60일 이동평균선이 1922. 이제는 60일 이동성 맞아요. 이제 안착한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2차 저항선, 우리가 1차 저항선을 1800선으로 봤고요. 2차를 1980에서 한 2000선도 봤죠. 그 정도 선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61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요.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뒷부분에서요, 다시 한번 지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코스닥 지수죠. 금일요, 강보합이 0.25포인트, 그죠? 645.18로 마감이 됐어요. 자, 코스피 지수는 한 3분의 2 정도 낙폭의 회복을 시켜준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낙폭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보면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쉬고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모습이죠. 우리도 특히 많이 오른 코스닥 지수도 미국과 동조화를 이루면서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아래 뒷부분, 노란색 부분을 보면은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뒷부분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금요일 나온 리포트인데요. 코스피 3분의 2는 회복했는데 증시 어디로 갈까라는 주제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모호하다. 바닥에서 3분의 2 수준까지 회복한 뒤 관망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경제 제재 기대감이 꿈틀대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실적 하향 조정이라는 변수도 여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건 또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증시 특징은 그동안 상승세를 이끈 대형
기술주와 제약 업종이 부진한 반면에 피해 업종이 강세 보인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쉬고 못 갔던 낙폭 가대주라든지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강했죠. 최근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반발 심리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요, 이어 경제활동 정상률은 8, 90%에 그칠 것 같다면서요. 최근 강력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5월 주식시장이 휴지기, 그러니까 조정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관심 종목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뭐 여러 업종이 나왔지만요. 저는 이 정보통신 IT 업종, 그죠? 우리 전기 전자 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우리 하모니 관심주 종목과 일치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삼성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죠. 매출 사상 최대 비중도 처음 25% 넘었죠. 우리가 시장이 지금은 그렇죠? 낙폭에 대해서 회복시켜주는 반등의 국면이지만은 어느 시기에 쌍바닥을 치고 저는 그걸 6, 7월 달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장세에 이끌고 가는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다. 왜? 실적이 지금 계속적인 하향 추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삼성이 비메모리 분야는요. 삼성전자가 작년 4월 달에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는 세계 1위에 우뚝 섰다. 그런 것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올해 매출이 1분기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비중도 처음으로 25%를 넘었다는 얘기죠. 반도체 전체 매출이 17조 6천억이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그죠? 이 메모리 부분이, 그러니까 이 디램 있죠? 그쪽이 13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 4조 5천억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다. 그죠? 실적이 사상 최대고, 그죠? 그리고 이게 사상 최대가 나온 것이 비메모리에서요. 3분기에 4조 3천억인데,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6천억대, 그죠? 상당히 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집중적으로 삼성전자가 육성을 해주고 있다. 죄송합니다. 4조 5천억이네요. 그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부분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 국내외 경쟁사와 협력 광폭 행보에서요. 그러니까 이 세계 1위 달성을 위해서 국내 경쟁사 협력한다죠. 예, 그 중에요. 삼성전자가 구글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AP죠. 개발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그죠? 예, 새로운 고객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글은 그죠? 여태껏 퀄컴의 의존도를 낮추는 또 협력 관계, 새로운 파운드리를 따올 수 있다. 구글한테.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올해 초죠? 예, 올해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0에 자사 AP,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제품 대신에 퀄컴 제품을 채택을 했지만 퀄컴으로부터는 최신 모덴 칩 파운드리 생산 물량을 받으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그러니까 서로들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니네 거를 써줄 테니까 너도 우리 거를 써달라. 그렇죠? 그러면서 비메모리 시장을 확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실적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인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5만원대인데요. 이것이 10만원 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그동안에 그리고 이 스마트폰 이쪽 분야로 해서 한 번 더 레벨업보다는요.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해주고 성장 속도가 빨라져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주가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그럼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에 삼성전자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아마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눈에 익을 거예요. 그렇죠? 비메모리 관련주에서 반도체 관련주죠. 비메모리 업체, 우리가 소재, 장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확대한 거예요. 비메모리에는 DBI테, SF 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테스나, 네페스, 하나마이클론, AD 테크놀로지, 테크윈,
JT 리노공. 지금 이 중에서요, 리노공업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금일 소재 쪽에서 SNS텍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회사죠. 이것도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요 회사들 뭐 내용들은 쭉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한 8개의 종목을 좀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저는 요 중에 뭐 이렇게 저는 많이 간 종목은 별로 선호하지 않나 했어요. 뭐 그 종목이 좀 깊은 조정을 받아서 뭐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으면 다시 관심을 가져도, 그죠? 새로 출발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요, 제가 뭐 테스나 나중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테스나 그리고 FST 요 두 종목 한번 뒤쪽에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럼 한 8개 종목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볼까요? 이 SNS텍은요, 블랭크 마스크를, 그쵸? 제조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럼 블랭크 마스크는 뭐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재료 중 하나로서요, 포토 마스크에 그려진 이 전자 회로에 입히기 위한 전 단계의 석영 유리판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 블랭크 마스크는요, 일본 쪽에 90%를 우리가 수입을 한다죠.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산화 수혜주도 되고, 요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1분기 실적이 매출이 255억, 영업이익이 38억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은 42%, 영업이익은 9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SNS텍이 이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7나노미터용 블랭크 마스크를 공급 중이다. 그렇죠? 이 삼성전자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SNS텍 신고가 경신. 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뒤따르는 종목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SKC 아마 처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자, SKC도 최근에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이 블랭크 마스크 내용 한번 볼게요. SKC가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 시제품을 국내 수요 기업과 테스트 중이라며 하반기 본격 양산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죠. 공정 미세에 따른 블랭크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SKC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18년 8천억대에서 오는 2025년 1조 3천억대에 확대될 전망이며 매년 7%가 성장이 된다 했죠. 근데 SKC가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 주가가 올랐지만요. 우리는 이 SK보다는 그렇죠? 삼성에 조금 관련되고 또 SKC 하나 장점이 이런 제조, 그러니까 소재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화학 부분도 있죠.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실적이 부진해서 이 블랭크 마스는 그런 이 반도체 소재 쪽은 그렇죠? 앞으로도 성장성이 크지만은 그렇죠? 화학분의 실적 부진 때문에 조금 탄력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SKC 갖고 계시는 분 여기서 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레벨업 마지막 한번 파동은 남은 것 같습니다. 해서 좀 올라오면은 오히려 한 번 정도 줄여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여기 구독하기 좋아요. 뭐 잘 아시겠고요. 다음은 디자인 하우스죠.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두 개예요. 최근에 코아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디자인 하우스 삼성에 연결된 회사 중에서 밴드 쪽이 어느 쪽으로 차지하냐 그런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AD 테크놀로지가 메인 밴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KP투자증권이에요. 과거 TSMC 기반으로 안정적 성장을 시현했으나 국내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에 봉착했어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대형사 파운드리 A사 삼성전자를 말하는 거겠죠. 신규 거래처로 확보해 올해부터 매출 본격화가 기대된다면서요. 신규 거래처는 최근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전답 칩리스 업체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쪽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칩리스 회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AD 테크놀로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래처를 바꾸면서 이 AD 테크놀로지가 유리한 부분이 영업 기반이 해외로 확장된다는 점. 신규 거래처, 그러니까 삼성전자 개발 매출이 올해부터 향후 2, 3년간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 기존 거래처 양산 매출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올해 신규 거래처 개발 매출 500억을 달성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AD 테크놀로지가 코아시아보다는 훨씬 낫다. 최근 코아시아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갔지만은 저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 AD 테크놀로지가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있죠. 대만의 TMC MCA가 이러한 이제 칩뉴스 회사를, 그쵸? 여기서 보면은 이제 VCA에서 가치사절 협력사라는데, 그 회사가 그러니까 메인 벤더 자리가 있는 회사가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의 주가가, 그쵸? 크게 올라갔다 그러죠. 대만의 메인 벤더 자리를 차지면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 자리, 지금 코아시아와 AD 테크놀로지가 좀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AD 테크놀로지 될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따른 그러면 대만의 그러한 메인 설계업체 글로벌 유닛처럼 삼성전자와 하면서 앞으로 성장이 크게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업 두 개사를요, 인수를 했죠. 이글랩 한 30억 주고 했고요. SNS 테크놀로지,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협력사라요. 이 회사도 한 40억 주고 인수를 했으니까 삼성전자 협력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놨습니다. 지금 단점은요, 이 6월 4일 기준일로 해서 유상증자 상당히 좀 큰 규모죠. 587억 규모, 30%, 35%죠.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주가가 조정 양상을 받고 있지만요.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AD 테크놀로지가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요. 자, 이 회사가 예정 발행가가, 그죠? 그러니까 18,350원인데 이 할 때가 29,000원대였죠. 그래서 38% 할인밖에 조금 낮은 가격이죠. 할인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35% 유상증자와 거기에 할인율이 한 3%밖에 되지 않다는 얘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에서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뭐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더 크게 빠질 폭은 없다. 오히려 증자 기준으로 했어요. 좀 더 밀리면 오히려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자. 길게 보면 크게 수익을 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동진세미캠이죠. 동진세미캠 오늘 그 박스권에서, 그죠? 장기 이동평에서 오늘 강하게 돌파시켜주는 모습이죠. 동진세미캠은요, 삼성전자가 지분 4%대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소재 업체예요. 이 동진세미캠도요. 이 포토레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죠? 삼성전자가 이 한 700억에서 1000억대 수준의, 그죠? 이 ARF 노광기를 한 70억에 헐값에 넘기면서 빨리 테스트해서 소재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뭐 조금 주가가 하락해서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넷패스도 지금 AD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조금 바닥권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만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수급이 조금 풀리면은 넷패스, 그죠?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리노공업, 그죠? 우리가 리노공업에서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죠? 그리고 덜 빠지고 늦게 빠진 종목이 주도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노공업, 그죠? 우리 최근에 뜨기 전에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 고점에서 신고가 돌파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자, 이건요, 이 모밥재되는 AP, 그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반도체하고 모대칩을 테스트하는 IC 소켓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소재업체 ENF 테크놀로지, 그죠? 자, 이것도 소재인데요. 이것도 비메모리. 제가 요 종목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기사 때문이에요. 지난 1월 미국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100% 자회사인 미국 현지 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시했는데요.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총 비용은 545억 규모로서 알려졌다. 주 목적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공장이 미국 내 유일하게 하나 있다 그래요. 오스틴 생산 법인인데 그 사업장을 더 늘린다 그러죠. 이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요.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 향후 2년간
미국 공장이 완공되면은 2022년부터 ENF 테크놀로지의 유해형 성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이라는 지역의 사업장, 반도체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ENF 테크놀로지의 공장을 짓는다 그랬죠.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공정력 화학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의 비메모리 분야를 적극 육성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장을 짓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차트 모양 하나씩만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이 FST, 그쵸?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재료 및 장비 전문 업체예요. 특히 이 포토 마스크형 보호막인 펠라크, 이것도 소재 쪽이죠? 상당히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이 고점 부근의 온종목,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장기, 중기, 단기 주가가 혼조되어 있는 거, 살짝 돌파한 거, 그쵸?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돌파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이것도 얘네들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페라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삼성전자 쪽을 내다보면서, 삼성전자가 2021년, 내년이죠? 삼성전자의 5나노미터 라인 본격 가동을 시기에 맞춰서 납품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FST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나, 그죠? 자, 테스나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예요. 제가 요 종목 말고 덕산 네오록스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덕산 네오록스 이런 모습 나오다가 오늘 그 고점 돌파하고 확 치고 나가죠. 물론 이 종목도 장기 이동평균선 6만원 선에서 한번 또 저항은 받겠지만요. 거기서 하루 이틀 쉬면은 돌파 가능하다. 오히려 테스나,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더 빠질 폭은 없다. 올라가는 일만 나타났죠. 우리 테스나, 요런 종목. 이것도 테스트, 그죠? 회사예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 실적이라든지, 그죠? 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뒤늦게 밀린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요러한 종목들 아까 말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그렇죠? 요 종목도 그렇죠? 상당히 돌파 장기 이동평선까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 SNS텍 아까 말한 대로 소재 업체인데 그렇죠? SNS텍 그렇죠? 잠깐 자 AD텍 아니 죄송합니다. 종목,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예, 저거 나중에 한번, ENF 테크놀로지, 그쵸? ENF 테크놀로지. 자, ENF 테크놀로지. 미국 공장 옆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 소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했어요. 그죠? 이것도 다 돌파한 그런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FST처럼요, 장기 이동편 돌파하고 안착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좋은. 뭐, 리노공업 같은 게 이미 돌파하고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조금 조정받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뭐, 테크윈 같은 경우도요, 좀 돌파해주고, 오늘 거래량 상당히 실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달라. 요거 장비 쪽인데, 유진테크, 한번 우리가 관심 갖자. 지금 장비도, 제가 좀 장비 쪽은 전혀 안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비메모리, 소재, 장비인데 저는 비메모리가 제일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비메모리 분야의 한 10개 종목 소재 장비 한 7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서 뭐 아까 말한 테스나라든지 지금 뭐죠? FST라든지 그러한 종목들 해서 한번 많아봤자 한 25개 이런 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특히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부분 넣어놓고 우리가 올라갈 때 누구든지요 주가가 상승하면 다 눈에 보입니다. 다 그리고 또 좋아 보입니다. 그때 따라가면은 그렇죠?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의 끝마무리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그것이 뭐 오늘 뭐 동진이라든지 덕산 네오록스 그런 거 한번 푹 뜰 때 그죠? 온전하게 내 수익이 되고 뭐 내일 정도 수준에서 뭐 내가 조금만 올라가줘도 10%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뭐 좀 더 올라가면 뭐 20%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러한 가치로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여기 있는 관심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뭐 누구든지 지금 말씀드린 종목 다 아는데 타이밍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유료 회원제예요. 체험 VIP 회원 모집이라고요. 저는 추격 매수 안 하고 항상 조정의 끝마무리, 조정에 받는 그런 모습만 저희들 선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공감이 간다 하시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4월 29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